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2026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0일이고요. 질문과 정보 공유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직접 셀프로 한도를 계산해보는 방법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마지막에 이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셀프로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 어떻게 입력하시는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먼저 어떤 대출, 디딤돌 대출 중에 어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전 자녀가 2자녀 해당되니까 얘 체크했고요. 고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업소득자고요.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이십니까? 네 하고요.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입니까? 아니요. 저는 기혼이니까요. 그 다음에 상여금을 포함한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신혼가구 8,500만원, 생애 최초 7천만원, 2자녀 이상 7천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이하이십니까? 이 조건에 들어와야 일단 디딤돌 대출 조건이 되니까 당연히 네 라고 하고요. 그러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면적이 전용 85 이하냐,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냐, 이 조건이야 이것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예라고 하고요.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이 무엇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다음 디테일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넘어오고요. 다음 저는 자녀가 2명 있으니까 2자녀 이상 가구로 하고, 자, 연소득에 저는 7천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기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기본 6천만 원이죠. 근데 2자녀 이상 뭐 신혼 이런 경우는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예시로 7천만 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본인 소득은 여러분들은 본인 소득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있다면 넣어주면 되겠지만 현재는 그냥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대부분 없으실 테니까요. 넣을 때는 예를 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한 예정, 즉 내가 이 집 팔면서 갈 거다. 대부분 그런 거니까요. 정책자금 쓸 때는. 그래서 내가 팔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거는 계산에 넣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적금 담보대출도 넣지 마라 이런 겁니다. 기타 부채 추정금리는 4.3%, 정책자금은 DTI는 계산하기 때문에 DTI 계산 방식입니다. DSR 계산은 안 합니다. 그래서 기타 부채가 있다면 기타 부채 전 총액에 대한 4.3% 이자를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자산 정보를 넣어주면 됩니다. 대출 접수일, 오늘 날짜 넣어주면 되고요. 저희 기준으로는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놔두시면 되고, 부동산이 있으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산이 4.88억을 넘어가면 정책자금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으신 분들은 미리 꼼꼼하게 입력해 보실 필요가 있고, 거의 없는 분들은 그냥 뭐 0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자산도 보니까 전월세 보증금, 임차 보증금,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선박 항공기업, 임목재산 광업 별로 없으실 것 같고요. 회원권 뭐 이런 거 있다면 시가 표준액 뭐 넣어주셔야 되는데 전월세 보증금 정도는 누구나 들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억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는 없다고 치고요. 자동차 다들 있죠?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으나 대략적인 시세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금융자산도 조금씩들은 있으니까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융부채가 있다면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대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 해당되겠죠.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면 0 넣고, 그 다음에 일반 부채 다른 뭐 여기 보니까 상가 임대 보증금, 보증금에 등이 있다면 넣어줘라. 없으니까 0을 넣고요.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거치 기간은 비거치로 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 소재지는 서울이고 금리 해당 사항 있으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4자녀의 신혼은 아니고요. 이런 정도 체크하시고 청약저축 해당 사항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약저축이 있고 요 정도 되겠네요. 오래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금리 우대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매매 전자계약했고 대출 금액은 많이 받아야 되고 1년 경과 후 대출용해서는 중도상한 해당 사항 없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금리 우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합니다. 현재는 요금리는 안 나옵니다. 금리 우대 중복 적용 가능하나 여기 1, 2, 3번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다자녀 가구의 우대 상한은 0.7%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 합쳐가지고 다자녀가 아닌 사람들 기준으로 상한이 0.5%니까 이건 뭐 할인 다 해서 0.5% 넘어가면 더 이상 할인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지만 상한선이 0.5%이기 때문에 0.5%까지밖에 할인이 안 됩니다. 고객님이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가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은 경기도 고양시니까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자기가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건 최우선 변제 금액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주택 가격은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먼저 KB 시세가 나오면 KB 시세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를 봤다. 그러면 여기 KB 시세가 여기 있죠? 요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생애 최초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 구입자금 보증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생애 최초인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 구입자금 보증료는 고객이 별도로 부담하며 주택 종류 등에 따라 연 0.05에서 0.3%의 보증료율이 차등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구입자금 보증료 이렇게 너가 부담해야 되는데 너 이거 신청할 거야? 일단 잘 모르니까 신청하는 걸로. 신청 안 하면 방공제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기 안 됩니다. 신청해도. 왜냐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금액만 입력하세요. 자, 금액 입력. 이게 이제 내가 이 집을 매수하는데 세입자를 먼저 끼고 샀다가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느냐 또는 선순위 어떤 다른 설정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선순위 설정이 있으면 여기 입력하려고 봤더니 기금대출은 원칙적으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야 되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에 어떤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물건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선순위 세입자,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를 안고 샀다가 이 기금대출을 받아야 된다. 정책자금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대출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가능하진 않으나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99.9%는 선순위 채권액도 없고 임차보증금도 없으니까 제로로 놔두시면 될 것 같고 희망 대출 금액은 여기 보십시오. 최대 가능 예상 대출 금액이 2억 1천이잖아요. 어쨌든 2억 1천. 다음 단계를 누르게 되면 제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고요. 예상 대출 금액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예상 금리도 쭉 나옵니다. 계산 결과도 쭉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회차별로 납입해야 될 예상 금액도 쭉 30년이니까 360개월 쭉 표기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신청하면 여기서 신청하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 든든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 보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여기 신청한 화면에서 한도가 2억 1천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산출 결과를 보면 2억 1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신청한 지역이 일단 수도권이고 수도권에는 현재는 구입자금 보증이 안 됩니다. 아까 요 단계죠. 요 단계에서 제가 일반 구입자금 보증 신청을 하지 않는다. 요렇게 하지 않는다. 해당 사항 없다.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수도권 소재 아파트 구매 시 보증 가입이 불가하다. 단 부부 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 아파트 구매 시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득이 7천만 원이니까 안 되는 거고 4천만 원 이하이면서 3억 원까지 아파트면 가능할 수 있다. 여기 위에 소득 넣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이 소득이 줄어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할 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데 신청은 온라인은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이렇게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 신청했을 때 이용 가능한 은행이 7개 있고요. 금융공사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한 은행이 총 이렇게 12개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편한 쪽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직접 은행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군데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곳과 같은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용이라든가 신생아 특례라든가 있는데 다 여기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내용의 어떤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지금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인데요. 2025년 마무리들 잘 하시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